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우리는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나쁜 짓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가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회 구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부정부패의 기원은 독재 정권에서 기인합니다. 군사 쿠데타, 개헌, 경찰과 관료 조직 활용, 정보기관과 군대 장악 등등을 통해서 1인 독재 시스템을 만들고 대통령 중심제를 악용하는 모습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1인 독재 시스템의 특성상 맹목적 충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모조리 움켜쥐고 있으며 그의 마음에 들면 충성의 대가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구조. 독재자에게 힘을 받는 사람 곁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 알량한 권력이 빌부터 온갖 폐악을 저지르는 구조. 이승만 정부 이래 관행처럼 내려왔고 박정희 시대를 통해 극단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구조. 이제는 부정부패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 장영자 7,111억 원을 훔치다입니다. 때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어느 미모의 중년 여인이 군부대에 불교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매번 수천만 원을 기부한다는 첩보가 군대 내 정보기관 보안사에 접수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자. 이때 나이가 40세. 그리고 재력가로 행사하나 실제로는 빚독촉에 시달리는 여인. 보안사는 주의하라 정도로 상황을 인식했고 당시 국가정보원이었던 안전기획부 역시 별것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공영토건이라는 회사가 어음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장영자는 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특수 비밀 자금을 빌려줍니다. 대신에 빌려주는 현금 몇 배의 약속금을 받았습니다. 공영토건으로부터 1279억 원을 받았는데 빌려준 돈의 9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린 어음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면서 추가로 이득을 취합니다. 총액은 무려 7,111억 원. 당시가 1980년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수조 원대의 사기를 쳤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10년차 교사의 월급이 25만 원일 때 본인의 폐물을 훔쳐간 절도범을 잡아준 경찰관 8명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주며 애들 장학금으로 쓰라 했고 고작 15개월 동안 약 49억 원을 사용, 하루에 1,000만 원을 넘는 돈을 썼으니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닙니다. 당시 장영자 사기의 비법은 단 하나, 남편이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이라는 경력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태양금속의 경우에는 아예 돈도 받지 않고 어음을 끊어줄 정도였습니다. 응당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근거도 있었습니다. 장영자, 이철희 부부는 대통령의 친척임을 팔고 다녔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안기부장 유학성은 대통령 전두환과 독대를 하며 이순자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직접 건의를 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구속된 사람은 30여 명. 또한 일신제강, 공영토건 등 당시 대표적인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전두환의 최측근 정무수석 허화평과 사정수석 허삼수가 이 사건 이후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두환 정권기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부정부패의 몸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독재 정권은 무너졌지만 대통령의 측근 혹은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용한 부정부패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권력 남용이 당연하며 권력제에게 빌붙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문화,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흔드는 지금, 부정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